번째 시간에서 음양오행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양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들은 음과 양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의 속성이 많을 때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음의 속성이 많아질 때는 침체되고 가라앉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반복되면서 음양 평형을 맞추는 상당한 그런 현상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양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우리 신체에다가 대를 해서 우리 음양 평형을 맞춰주기 위한 기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양의 원리는 우리가 밤과 낮을 대를 해서 볼 수 있어요. 밤은 음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야 되죠. 안정되고 편안하게 자야 되고, 낮에는 활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낮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밤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여름과 겨울을 보십시다. 그러면 겨울은 우리가 쉬고 뭔가 활동하기가 부족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이런 이제 음적인 그런 말 하게 되고, 여름에는 많이 돌아다니고 활동적이고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여름은 양이고 겨울은 음이다,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연에서의 음양을 보면 음은 수, 양은 화, 물은 음이고 풀은 양이다. 땅은 음이고 하늘은 양이다. 밤은 음이고 낮은 양이다. 그렇죠? 추, 동, 가을, 겨울은 음이고 봄, 여름은 양이다. 이렇게 음양을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다. 차가운 하는 음이고 따뜻한 것은 양이다. 무거운 것은 가라앉으니까 가벼운 거, 움직이는 것은 양. 어두운 것은 밝은 것은 양. 달은 해는 양. 하강한 것은 상승하는 것은 양. 아래로 들어오는 내향은 외향은 양. 내향적인 사람은 음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은 양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정지되어 있는 것은 운동하는 것은 양. 그 다음에 오른쪽은 좌측 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연의 음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양의 원리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비 음이다, 어떤 거에 대비 양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거지, 하나는 너는 음이다, 너는 양이다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인이다 얘기하면 정상적인 이런 사람 대비 너는 너무 안정적이고 내향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음인이고, 너는 활동적이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너는 양인이다,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암시적으로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걸 없이 그냥 너는 음인, 너는 양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체에서 음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 네 속은 우리 뱃속에는 속은 겉은 양. 그 다음에 흉복부는 잔등은 양, 이렇게 보고, 하반신은 상반신은 양. 그죠? 사지 내측은 외측은 양. 그 다음에 근육, 골격은 그 다음에 피부는 양. 오장 육부에서 오장은 육부는 양. 혈액은 기운은 양. 그죠? 억제되어 있는 것은 흥분되어 있는 것은 양. 그럼 쇠퇴되어 있는 것은 항진되어 있는 것은 양. 정지되어 있는 것은 활동하는 것은 양. 이렇게 우리 몸에서도 음양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체는 상체에 비해서 음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는 것, 움직임이 적고 붓고 하는 것들은 다 그래서 하체에 부종이 많이 생기죠. 음이기 때문에 쉽게 음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음화가 되면 그것을 양의 움직임, 활동, 우리가 걷기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양의 액션을, 하체 양의 액션을 취해서 그를 치유해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상체는 하체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래는 차가워지고 위는 뜨거워지기 쉽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위에가 열이 많이 나지 아래가 열이 많이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으니까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지만이 하체까지 다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상체는 열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양,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체는 열증이 많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드름, 꼬드락지, 하체가 많이 나요? 상체가 많이 나요? 상체가 많이 난다. 그 이유는 뭐냐? 상체는 양이 현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체 양증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드름이 난다? 그러면 속에 열이 있어서 많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꺼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의 액션을 취해서 시원한 어떤 팩을 한다든지 열을 꺼주는 그런 화장품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음양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을 한번 볼까요? 양 이렇게 보면 차가운 것은 뜨거운 것은 열, 그 다음에 허증, 뭐 부족한 것은 실증, 무엇인가 많은 것, 쓸데없는 것이 많은 것은 양. 그 다음에 맥을 보면 천천히 뛰는 것은 빨리 뛰는 것은 양. 그 다음에 만성인 것은 급성인 것은 양. 감퇴되는 것은 증진되는 것은 양. 이완이 너무 많이 되는 것은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 것은 양. 위축이 너무 많이 되는 것은 팽창이 너무 많이 되는 것은 양. 저림, 통증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저리다, 속에서 뭔가 저리다 이런 것은 음증. 통증이 쑤시고 아프고 막 결리다 이런 거는 양증. 부종은 뭐예요? 속에서 몸에 기분이 물들이 많이 차이는 것을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 종창은 뽀드락지, 여드름 이런 것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종창, 양. 물렁물렁한 것, 딱딱한 거, 양. 우리 몸이 근육을 만져보니까 물렁물렁하다. 이 사람은 양의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몸이 딱딱하다. 이 사람은 딱딱한 것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미. 맛에서도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미, 짠 것. 그 다음에 그 옆에 곰이 쓴 것은 그 다음에 신미, 매운 거. 이게 신미, 매운 거요. 그 다음에 감미, 다른 거. 이것은 양. 그래서 맛도 이렇게 양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다 근육이 딱딱한 사람은 양의 음식을 많이 먹어요? 음의 음식을 많이 먹어요? 음의 음식을 먹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특히 근육이 딱딱한 사람이 많이 쓰는 것은 소금찜질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근육이 빨리 이완이 된다. 왜? 짠맛 때문에. 짬은 부드럽게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럼 탄력이 없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양의 액션을 많이 칠까요? 음의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그죠? 양의 액션을 취해서 운동을 많이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단맛 이런 것들을 먹어서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생기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음양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한방에서 이제 음양을 보면은 우리가 과일은 주로 여름에 먹는 것으로서 과일은 주로 음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먹는 것들은 주로 따뜻한 것들을 많이 먹고 씨앗 종류.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겨울에도 과일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겨울에는 씨앗 위주로 먹어야 되고 딱딱한 열매 위주로 먹고 여름에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과일을 많이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로 얘기를 하자면 여름에는 큰 과일, 물이 많은 과일, 가을, 겨울에는 에너지가 많은 자그마한 과일을 먹는 것이 음양 평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오이, 수박, 바나나 이런 것들은 다 그 다음에 부추, 씨, 계피 이런 것들은 양. 그 다음에 녹두, 두부, 녹차, 결명자, 더덕, 맹문동, 둥굴레, 부기자, 민들레 이런 것들은 다 건강은 이제 생강을 말린 거, 건강, 후추, 동충하초, 호두, 해삼, 녹용, 인삼, 황기, 꿀, 감초, 대추 이런 것들은 다 양. 예를 들면 몸이 열이 많은 사람, 양증인 사람 같은 경우는 음의 음식을 먹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즘에 녹차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은 녹차를 마시면 도움이 되지만 몸이 차가운 사람은 녹차를 먹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죠? 겨울에 녹차를 많이 먹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죠? 녹차는 여름에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아무 차를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체질도 구별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양을 구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자, 요즘에 이제 녹두 빈대떡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메밀차 같은 경우는 메밀국수 이렇게 많잖아요. 겨울에 메밀국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왜? 애들은 성분이 차갑기 때문에. 그죠? 겨울에는 쌀국수를 많이 먹어요. 그죠? 양의 성분. 쌀국수를 많이 먹고, 여름에는 메밀국수, 메밀차, 이런 것을 먹으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반드시 양을 구별을 해야 된다. 그죠? 이게 이제 한방에서의 음양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겨울에 같은 데는 추우니까 부추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열을 내기 위해서 인삼, 황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서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치를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름에는 삼계탕 많이 드시잖아요. 여름에 삼계탕. 왜 봄날에 삼계탕을 먹을까요? 여름에는 시원한 걸 먹어야 좋은데 왜 삼계탕을 먹느냐? 여름에는 기온이 한복, 삼복이라고 하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 이럴 때는 체온이 외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피부 표면은 온도가 높은데 반대적으로 몸 속은 차가워져요. 그죠? 그래서 몸 속에 차가운 것을 외부의 뜨거운 기운과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삼계탕을 먹죠. 삼계탕에는 뭐 인삼, 황기를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몸 속을 따뜻하게 해서 바깥 기운과 너무 차이가 안 지게끔 만들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삼계탕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한여름에 우리가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게 되잖아요. 그럼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먹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이스크림을 입에서 녹여서, 입에서 상체는 아까 우리가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체 열을 식히는 정도로 먹으면 좋은데, 찬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차가운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왜? 하체는 우리가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상체는 뜨겁고 하체는 차가운데 거기다 차가운 것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배탈 설사를 하게 된다. 그것은 음양 평형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음양 평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한가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망양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너무 부족해서 완전히 소실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을 망음이라고 하고, 망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너무 부족해서, 양기, 기운이 너무 부족해서 실신할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망양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은 특히 여름 같은 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든지 너무 힘든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기운을 너무 많이 소실을 하게 되면 이런 망양증에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 관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건 망양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가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조금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4쪽에 보시면 건강생활을 위한 음양평형 만들기가 있습니다. 과일 껍질과 살의 음양평형 이렇게 냈어요. 배, 사과 이렇게 했는데, 배를 보시면 우리가 색도 음양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배, 속은 하얀색, 껍질은 노란색, 하얀색은 음이요, 겉은 노란색은 양이다. 그래서 음양 평형 맞추게 되고, 배, 사과 같은 경우도 푸른색은 음이요, 겉에 빨간색은 양이요. 이렇게 음양 평형을 맞춰주게 되어 있죠. 채소의 음양의 평형을 보면 배추 뿌리와 줄기, 배추 뿌리는 양성을 가지고 있고, 뿌리는 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배추 줄기 하얗게 물이 많은 곳은 음성을 가지고 있다. 생선의 음양을 평형을 보면 우리가 회를 먹는다. 회를 먹으면 반드시 겨울 같은 데는 반드시 매운탕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따뜻한 것을 집어넣어줘서 음양 평형을 맞춰야 된다. 해만 먹고 추운 겨울에 해만 먹게 되면 춥게 된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생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회를 먹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음양 평형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쌀의 음양 평형,
흰쌀과 그 현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흰쌀은 현미에 비해서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현미는 흰쌀에 비해서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음을 보호해 줄 때는 우리가 흰쌀 죽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을 보호해 줄 때 이런 것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기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미를 먹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고기의 음양평형, 고기의 음양평형 살과 비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쪘다라고 하는데 살쪘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잘못된 말이에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 고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이 많은데 살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고, 살은 우리가 근육을 얘기를, 고기를 얘기를 하는, 고깃덩이를 얘기하는 거고, 비계,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건, 비계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이런 이치들은 음양 평형을 맞추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이, 근육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살코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영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몸이 많이 차갑죠. 그러다 보니까 비계를 많이 먹지를 않는다. 그죠? 비계를 많이 먹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래도 비계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돼? 근육이 많고, 그죠? 근육이 많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계도 조금씩 들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음양에 대한 이야기고요.